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아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예시를 들어봐야겠죠. 방학 때도 했지만 같은 예시를 들게요. 전국에 있는 고3의 키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키 평균을 구하고 싶다. 키 평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키라는 거는 평균과 시그마를 기준으로 정규 분포를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이뤄요. 임의성. 말 그대로 이게 임의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정규 분포가 돼요. 예를 들어서 특수 목적, 의도를 가진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임의성이 퇴출돼서 정규 분포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키를 재는데 농구 선수 키를 잰다거나 그러면은 평균이나 이런 게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는 이제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존재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조사하고 싶은데 조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고3 애들 몇 명, 30만 명 되잖아. 그치? 그걸 어떻게 재? 못 재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단 은호한테 조사 의뢰를 맡겼어. 요즘 대선 투표하는 사람 여기 많네? 저쪽 방에 2명밖에 없던데. 민증은 원래 고2 때 만들잖아. 그래서 이제 너희 선거해야 되잖아. 그치? 선거해야 돼서 이제 누구 뽑을지 한번 조사를 한 거야. 내가 은호한테 맡겼어. 네. 은호한테 키 평균 있다고 이제 쓸모없죠. 고3 선호도 조사. 선호도 조사를 시켰어. 3번 없어. 3번. 3번 뽑아 3번.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없어서 지금 깜빵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요. 네, 어쨌든 뭐였지? 네. 선호도 조사를 시켰어. 정규 분포를 이룰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호한테 원래 모든 조사가 다 이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모든이라고 좀 그런가? 조사가 이래요. 은호한테 1억을 줬어. 조사해와. 이렇게 했어. 그분 뭐 생각해? 그냥 지나가는 고3한테 누구 뽑을 거야 물어보면 알려줘? 안 알려주잖아. 그치? 상품을 걸어야 돼. 누구 뽑을지 알려주면 1,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야, 알려주기만 하면 1,000원 준대. 익명인데 심지어. 알려줄만 하지 않아? 뭐 번호 하나 쓰면은 1,000원 주는 거잖아. 그치? 알려줄만 하죠. 1억이 있어. 너한테. 그럼 1,000원씩 하면 몇 명 얻을 수 있어? 자료? 10만 명밖에 안 돼. 1,000원씩 해도 10만 명 다 조사할 수 있네. 거의 다. 그치? 거의 다는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아씨, 돈이 아까워. 어떻게 받은 1억인데. 꼼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동해고에 있는 애들한테 동해고 100명한테 조사를 해요. 1,000원씩 주면서. 누구 뽑을까? 이렇게 물어봤어. 100명한테. 그래서 평균이 안 나오네. 와, 씨, 이건 평균이 안 나오네. 미안합니다. 선호도조사는 평균이 안 나오죠. 이건 투표니까 개수가 나오죠. 젠장. 그거 괜찮다. 이제 10대한테는 이준석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 이준석 후보 선호도조사를 따졌어요. 호흡, 불호흡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2분의 1이겠지 사실상. 그치? 그래서 이준석 대표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100명한테 이제 조사를 했어요. 평균이 나오겠죠? 맞아요? 좋아할 확률이 나오겠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했어.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좋아하는지가 나왔어. 여기까지 이해가요? 사실은 이게 선호도 조사도 이거 있다고 하자. 싫다. 조금 싫다. 그냥 뭐 감정 없다. 조금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 해서 점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1, 2, 3, 4, 5점 기준. 이러면 이제 평균이라는 걸 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조작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동의고 100명한테 썼어. 얼마 썼어? 10만 원 썼죠. 와, 씨, 아직 9,990만 원 남았어.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동해고 옆에 뭐 있냐?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가가지고 100명 섭외합니다. 또 1,000원씩 했어요. 여기도 평균 세울 수 있죠? 맞아요? 10만 원 썼어요. 그리고 여기 학원 와가지고 여기 있는 학교들 하나, 둘, 셋, 넷, 네 학교에다가 추가로 했어. 뭐 의고도 있고요, 송고도 있고요, 의여고도 있고요, 영석고도 있고요. 이렇게 조사를 해요. 각 조사할 수 있지. 맞아요? 그리고 각각한테 뭐가 있어요? 평균들이 있잖아. 맞지? 이 평균들을 합쳐서 평균을 구하면 그게 저 M이랑 똑같게 된대요. 이걸 우리가 통계적 추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동해고 100명. 난 원래 30만 명한테 조사를 하고 싶어. 근데 돈 아깝잖아. 30만 명한테 물어보자 대답 다 해줄 것 같아? 안 해주지. 그래서 학교에 있는 100명 정도씩한테만 물어본 거야. 대답해주는 사람들 100명 해서 지금 얼마 썼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한 600명한테 60만 원 밖에 안 썼잖아. 근데 이 짓을 조금만 더 하면 그 평균은 실제 전체 평균이랑 똑같아진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담습니다. 첫 번째, 이 100명 있죠? 이 100명을 표본이라고 해요. 표본.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가 뭐예요? 모두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는 어떨 수밖에 없다? 돈이 많이 들어. 야, 전국에 있는 거 다 모아다가 그걸 또 다 까고 있고 또 감독관도 필요하고 맞죠? 돈이 되게 많이 들어. 연례 행사야. 그래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인력 이제 좀 짱나니까 그래서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국회의원이랑 같이 뽑자. 돈 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돈 덜 들어가려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좀 덜 들어가니까. 그쵸? 그래서 전수조사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표본조사라는 걸 해요.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본조사에서 이 표본 100명이란 것을 크기라고 합니다. 크기라는 말은 다시 한번 개수 또는 명수를 의미한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표본 100명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죠. 이 100명에 대해서 평균 구한 걸 표본 평균, 이 100명에 대해서 분산을 구한 걸 표본 분산, 100명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한 걸 표본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동해고 100명,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100명, 의정부고등학교 100명, 송호고 100명, 의여고 100명, 영석고 100명 다 다르겠지. 평균도 다를 거고 표준 편차도 다를 거예요. 그럴 거라고 예상하죠. 근데 내가 여기는 표본 평균들 있잖아. 표본 평균들을 모아다가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수조사에서 나올 평균, 이걸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모평균이랑 같게 된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본 평균, 즉 동해고 애들 100명의 평균,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100명의 평균, 얘네들을 우리가 표본 평균, 다른 말로 X바라고 표현하는데, 이 X바라는 놈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리고 정규분포는 방금 말했다시피 평균, 전체 평균과 시그마를 따르게 됩니다. 헌데 이때 봐봐, 표본 평균이라는 게 어쨌든 평균이잖아. 극단적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1인애가 여기에는 1인애가 있겠지만 평균이 1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단 말은 이 표준 편차가 기존의 표준 편차, 100명짜리 표준 편차보다는 평균들의 표준 편차니까 좀 줄어들 거야. 근데 그게 얼만큼 줄으냐? 정확하게 루트 n만큼 줄어듭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왼편에다 적어줄게요. 전체 집합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이라는 애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크기가 n인 표본이라고 썼네. 표본 집단에서 그 x바를 구하면 이 x바,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을 구하면 이 표본 평균은 m, 누굴 따르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즉, EX반은 m이 되겠고 VX반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되고 시그마 X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때 얘네들한테 이름이 이제 좀 부여되는 게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봐요. 얘는 표본 평균이 X바야 그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표현해요.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본 평균, 즉 뭔 말이냐면 동해부에 있는 100명들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동해부에 있는 100명의 평균을 구했잖아.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평균 구했잖아. 송호고, 의고, 의여고, 영석고 평균 구했잖아. 걔네들 간의 관계가 제거라고. 걔네들 간의, 그 평균들 간의 관계가 저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맞죠? 평균들 간의 관계. 즉, 각각의 대상이 아니라 평균들 간의 관계. 라고, 크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개수, 명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도 나오겠지만 사전 출구조사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서 개표를 다 완료하려면 한 3시 반, 4시 반 정도 돼야 되거든. 되게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미리 사전 투표가 아니라 그 출구조사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냥 기다리다가 보통 한 1시간에 한 명씩 조사한다고 알고 있어요. 나오는 사람한테 당첨되셨는데 누구 뽑으셨어요? 물어봅니다. 대답한 걸 모아요. 사전 출구조사를 위한 물음이라서 비밀투표 있다는 거 없고요. 그냥 물어봅니다. 대답을 해요. 그럼 그걸로 표본이죠. 이미 추출을 위해서 시간대별로, 연령대별로 뽑아서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을 하면 그게 실제 당선 확률과 거의 흡사하다. 거의 흡사하다는 거고 그게 실제로 지난 대선 0.001%인가 밖에 차이 안 났대요. 엄청났죠. 거의 흡사하다. 이번에도 잘 하지 않을까, 잘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네. 기양분포와 중계분포에서 네. 몇 개만 했을 때 그냥 평균을 구하였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평균들의 여러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앞에 것도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평균. 앞에 거의 신뢰성? 자, 지금 앞에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많긴 하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면 얘는 컨트롤하기에 진짜 너무 많아.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100, 200 따위가 아니야. 10만, 100만 이런 단위니까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부만 추출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요즘 TV에 마침 계속 나오잖아. 얘가 TV나 인터넷에서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선호도 조사가 계속 나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거든. 선호도 조사, 비선호도 조사 이런 거 나와. 그럼 니네한테 물어봤어?
안 물어봤잖아. 얘 나름 투표권이 있다고. 나한테도 안 물어봐. 내가 다 끊으니까. 그럼 누구 대답을 얻은 거야? 대답한 놈들이 그래도 한 4,000명 있대. 1,000명밖에 없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거의 4천만 명을 일부는 대변한다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저걸로. 당연히 4,000명이 저걸 전부 다 대변할까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성을 되게 중시해야 되고, 동시에 표본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뭐 안 받아주는 걸 어떡해. 있는 거로라도 해야지. 그래서 가끔 선호도 조사나 이런 거 지지율 조사하면은 그 단위가 1000단위 이런 거 있어. 그런 건 신뢰도가 떨어지겠지. 개수가 많아야지. 표본이 많을수록 우리가 요게 의미가 좀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서 의미가 좀 더 맞닿게 됩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왜 개수가 많아야 되는지를 우리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힘들어서 그래요. 앞에서 배운 것들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루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실생활, 실제로 그게 불가능할 때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앞에 거는 수학적 확률이라면 지금 하는 건 통계적 확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통계적 확률도 숫자 많이 하면은 수학적 확률과 같다라고 말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표본 평균이라는 놈도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했던 정규 분포를 다루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은 다 나가고 싶은데 다 나가고 싶어요. 다 나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1390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번호가 왜 노란색이냐? 그리고 이런 거 하려면 표본이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선호 그 지지율 조사나 이런 사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하는 것처럼 이런 조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경우도 있대요. 일부러 자기가 원하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범법을 저지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통계를 내가 예를 들어 2번을 지지한다 했는데 그걸 1번이라고 잘못 적으면 그건 법 위반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통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짓을 하냐면 임의성을 훼손해요. 임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랜덤으로 진짜 010, 1, 2, 3, 4, 5, 6, 7, 8 전화 거는 거야. 그게 임의성이거든. 아무도 모를 때. 근데 조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식이에요. 1, 2, 3, 4, 5, 6, 7, 8 전화 걸었을 때 걔가 원래 2번을 찍었어. 그러면 걔 번호를 모아놔. 한 100명, 200명. 그리고 1000명을 조사하는데 섞어. 그럼 일단 100명 확보. 임의성 없는 걸로. 그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조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의 추출입니다. 임의 추출. 임의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아까 말했다시피 키 평균 재러 가는데 농구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아무 의미 없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0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에 1, 2가 있고요. B에 3, 4, 5가 있습니다.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꺼내서 확인한 후 넣는데요. 그러니까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4가 나올 수도 있고요. 5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꺼낸 거에. 맞아. 자,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얘를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둘 중에 하나. 이 A를 선택하는 거 2분의 1, 그 다음에 2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 4분의 1. 3을 선택할 확률은 일단 B라는 주머니를 선택하고 그 중에 3분의 1이라서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해서 합이 1이 됩니다. 즉 주머니를 선택하는 것도 확률로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 선택하는 것도 확률로 구해줘야 우리가 올바른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자,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px 바가 2다. x 바가 2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 번 했을 때 이거 x에 대한 분포표죠. x를 3개 뽑은 평균이 2가 되길 바라고요. 뽑은 평균. 야, 근데 3개를 뽑은 평균이 2라는 거는 x 3개의 합이 얼마라는 거야? 6이죠. 맞아요? 3개의 합이 6이야. 3개의 합이 6이 될 확률을 구해달래요. 근데 합이 6이려면은 뭐 더하기 뭐니? 2 더하기 2 더하기 2도 있고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있고 1 더하기 1 더하기 4도 있잖아. 그쵸? 맞아요? 다시 x바가 2일 확률은 x 3개의 합이 6일 확률이고 x 3개의 합이 6이려면 2와 2와 2가 뽑히거나 1과 2와 3이 뽑히거나 1과 1과 4가 뽑히는 건데 2와 2와 2가 뽑히려면은 2가 뽑힐 확률이 4분의 1이잖아. 그거의 세제곱입니다. 1과 2와 3이 뽑히려면 4분의 1과 4분의 1과 6분의 1이 뽑히는데요. 헌데 1, 2, 3으로 뽑혔는지 1, 3, 2로 뽑혔는지 2, 1, 3, 2, 3, 1, 3, 1, 2, 3, 2, 1 뭘로 뽑혔는지 몰라서 배열하는 거 3팩토리얼이라서 16분의 1이 됩니다. 1과 1과 4가 뽑혔다는 거는 4분의 1과 1, 4분의 1과 6분의 1이 뽑힌 건데 마찬가지로 이거 배열하는 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그래서 얘는 16, 3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걸 다 더한 거라서 64분의 이게 내가 찾는 확률이고요. 분모분자 더해달라 했으니까 71이 됩니다. 지금 뭐 이 문제는 그냥 그거예요. 표본 평균 구할 줄 알아? 라고 묻는 거고요. 표본, 그러니까 정규분포, 미안해요. 확률 분포표에서 저 표본 평균이 2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뽑아서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표본 평균은 m,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걸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 평균은 m, vx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x 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1394번을 보면 m과 시그마를 따르는 정규분포에서 크기가 n1인, 즉 n1개 뽑았어요. 그걸로 x바를 만들고요. n2개를 뽑아서 y바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기억 2x바랑 2y바 이면 n1과 n2가 같냐? 틀렸어요. 왜? 2x바랑 2y바는 무조건 n으로 똑같습니다. 이건 무조건 같아요. 항상 같습니다. 항상 m이 돼요. 개수랑 상관없이 개수랑 상관 있는 건 표준 편차와 분산입니다. 얘는 n1이 n2보다 크면 vx바, vy바 vx바는 n1분의 시그마 제곱이고요. n2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얘가 더 작다면 얘가 더 작으면 더 크죠. 분모가 작다는 건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치?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작단 말이야. 분모가 커질수록 숫자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틀렸습니다.
디귿 시그마 X바랑 시그마 Y바가 같대요. 분모가 같다는 거죠. 그거는 N1과 N2가 같다. 이건 맞는 말이죠. 개수가 같아야지만 표본 표준 편차가 같게 됩니다. (1404) 사실 여기 파트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또 아까랑 비슷하게 풀려요. 그래서 막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 푸는 거. 그럼 수행평가에서 이걸 대단히 많이 묻냐?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 여기 파트에서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사실 저거 왜 그런지 너희 이해 못해도 돼. 그냥 너희 푸는 방법만 다루어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통계를 이해하는 건 대학교 애들도 잘 안 배워요. 대학교 저학년 때 배우지도 않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통계가 되게 어려운 학문이고 다루어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기초적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냥 기초적인 자료 오염이 되지 않는 자료를 그냥 깔끔하게 해석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턴화, 일종의 패턴화가 되어 있는 부분만 봐주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동해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앞에서부터 낼게. 그럼 여기로 그렇게 막 대단히 갈려지지 않거든. 그래서 그래요. 앞에서부터 내면 깔끔하잖아. 확률 그지 같은 문제 많거든. 그렇죠? 자, 1404번 볼게요. px는 r, ncr 5분의 2의 r제곱 5분의 3의 n-r제곱. 어라? 독립시행이네. 독립시행인데 여기 r일 때 r제곱이 5분의 2잖아요. 아, 그럼 얘는 5분의 2에 대해서 n번 하는 확률이구나. 그럼 당연히 EX가 얼마예요? 5분의 2n. VX가 얼마예요? 25분의 6n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냈어.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서 6개 뽑았대요. 크기가 6이라는 말은 6개 뽑았다는 거고 그럼 EX바는 어떻게 돼요? 안 바뀌어요. VX바는 어떻게 돼요? 어라? VX바는 저기 왼편에 보니까 뭐래? 기존에 있는 거에서 나누기 n을 해달래. 여기서 나누기 n, 즉 25분의 n이 됩니다. 둘을 더한 게, 즉 25분의 11n이 11이라고 했으므로 n이 25라는 걸 얻을 수 있다. 정리하면 됩니다. 6개 뽑았다는 건 n이 그냥 6이라는 거예요. 끝입니다. 별 내용이 없죠. 질문 있어요? n은 평균을 n번 뽑았다. 아니요. n 6개 뽑은 놈의 평균. 그리고 아까 동해고에서 몇 명 내가 물어봤어? 동해고에서 몇 명 물어봤어? 100명씩 물어봤지. 그 6명 물어봤다는 거야. 6명한테 물어봐서 너 이준석 좋아해? 좋아해서 그 평균 낸 거. 아, 그러면 그 평균 몇 번의 그 평균의 개수는 몰라요? 맞아요.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서. 근데 그때 한 번 뽑았을 때 그 평균의 크기가 n이라는. 네, 한 번 할 때. 그게 n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몇 개 조사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짓을 반복하면 같아질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 이놈의 표 있는 문제 좀 하기 싫죠. 1416번 있습니다. 1이 10개 적혀 있고요. 2가 20개 적혀 있고요. 3이 30개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를 꺼내서 확인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1이나 이걸로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1 나올 확률, 2 나올 확률,
3 나올 확률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에 대해서 평균은 1 더하기 4 더하기 9라서 6분의 14, 3분의 7이 되죠. Vx는 여러분 Vx 구하는 거 다 알죠? 까먹지 않았죠? 6분의 제곱이랑 곱한 거. 제곱이랑 곱한 거에서 3분의 7의 제곱을 뺀 게 Vx죠. 그쵸? 까먹지 않았죠? 2x 제곱 빼기 2x의 제곱. 그렇죠? 그걸로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냐, 이거? 6분의 36. 6에서 9분의 49를 빼서 9분의 54. 5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몇 개를 뽑았대요? 10개 뽑았다 했지. 그 평균을 구했잖아. 그치? 10개 뽑아서 평균 구했다 했잖아. 그럼 EX반은 당연히 뭐다? 다를 리 없다. 근데 VX반은 달라진다는 거죠. 얼만큼? 나누기 10만큼 해라. 그럼 얼마냐? 1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납니다. 나고요. y라는 놈은 뭐예요? 10x바죠. 그럼 vy라는 건 v10x바고요. 곱하기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 100vx바죠. 그래서 100 곱하기 18분의 1. 그럼 9분의 50. 이게 뭐다? 다예요. 3개 더 해달래요. 18분의 10 더하기 100 더하기 1. 18분의 111이랑 4분으로 나눠주면 6분의 37. 얘가 답입니다. 말은 긴데 맞죠? 풀이가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아서 할만하긴 하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냥 단순 계산 문제들이 많아요. 저 왼편에 있는 걸 외웠다는 전제하에 단순 계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1421번) 2, 4, 6이 있어요. 하나씩 있죠. 그래서 2가 뽑힐 확률 3분의 1, 4가 뽑힐 확률 3분의 1, 6이 뽑힐 확률 3분의 1. EX는 3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6이라서 12, 4. VX는 3분의 4 더하기 16 더하기 36 빼기 4의 제곱이랑 계산하면 56, 48, 3분의 8 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에서 제시한 x에 대해서 미리 구해놨어요. 왜 이딴 짓을 했냐? 여기서 크기가 2인 복원 추출이 했죠. 그냥 2개 뽑았다라는 표현이고요. 2개 뽑았다는 표현이고요. 2개 뽑았으니까 2개의 평균. 다시 기억은 지금 x바의 최대. x바의 최대라는 건 뭐야? 여기서 2개 뽑아서 평균 구했대. 그럼 최대값 얼마야? 당연히 6이지. 6 2개 뽑으면 6이잖아요. 그쵸? 2개 뽑은 거의 평균이라며 2 뽑으면 평균 2고 2, 4 뽑으면 평균 3이고 4, 6 뽑으면 평균 5고 6 뽑으면 평균 6이고 그러니까 최대는 6이죠. px바가 3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x바가 3 이상이라는 것은 1에서 px바가 2인 경우만 빼주면 되죠. 맞아요? 근데 x바가 2일 확률은 얼마야? 2번 뽑은 게 평균이 2야. 그럼 뭐랑 못 뽑은 거야? 2 뽑고 2 뽑은 거죠. 그래서 1 빼기 9분의 1인 겁니다. 그래서 3 이상의 확률은 즉 9분의 8이 되는 거죠. 니은땡. 아, 근데 요거를 잘 못하긴 해요. 여러분들 요거 잘 못하더라고. x바가 2라는
x바가 2라는 말의 의미가 잘 와닿질 않나 봐. x바가 2라는 말의 의미는 2, 4, 6 중에서 2를 2번 뽑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디귿 2x바 vx바 2x바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뭐 4겠죠. vx바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2 개수 알려줬잖아, 그치? 2분의 3분의 8 해주면 4 더하기 3분의 4라서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답은 기억 하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네. 그 평균을 몇 번 뽑는 게 안 나올 경우가 뭐라고? 평균을 몇 번 뽑는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습니다. 뭔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EX바 못 구해요, 여러분들이. X바를 한 번 구할 수는 있어. 근데 EX바려면 X바가 2일 때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구합니다. 그러면 그냥 근데 저 X바는 P, X바는 2 있잖아요. 이윤에서 저 X바가 2라는 게 두 번 뽑았다는 거죠. 아니, X바가 2인이 아니라 여기 2개 뽑았다고 미리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2번 뽑은 거죠. 근데 X바가 2려면 2를 2번 뽑은 거지. 평균이 2인 거죠. 2개의 평균이 2. 2개인 이유는 얘 때문에 평균이라는 말은 X바 때문에 그게 2라는 건 여기 써 있는 것 때문에. X바 자체는 그냥 평균이죠. 맞아요. 평균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1436번. 1446번이 이게 앞소단원 문제입니다. 앞소단원 문제. 너 이번 숙제 시험 범위였어서 1435번을 풀게요. 여러분이 36번은 풀어보세요. 이거 앞에 문제입니다. 앞에 문제예요. 알았죠? 평균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표본 평균에 평균이라는 멘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원 설정이 좀 잘못됐습니다. 35번 볼게요. x라는 놈이 180,6분의 1을 따라요. 그러면 평균이 얼마예요? 30이고요. 분산이 얼마예요? 그렇죠.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몇 개 뽑았어요? 25개 뽑았대요. n이 c 25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그럼 이 x바라는 놈은 뭘 따르냐면 평균은 바뀌지 않는데 그 분산이 바뀌어요. 분산이 25분의 25, 5의 제곱이라서 30,1의 제곱을 따릅니다. x바라는 놈은. 즉 p x바가 28과 29 사이일 확률은 p g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일 확률이다. 28 빼기 30 나누기 1이라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확률을 0.477, 2에서 0.4332를 뺀 거니까 0.04 얼마라고? 40? 뭐야? 야, 1 뺐는데 3, 4, 1, 3이죠. 미안합니다. 숫자를 잘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1, 3, 5, 9 이렇게 됩니다. 1, 3, 5. 그러네. 이게 6월이라서 투표가 한 절반은 투표하겠다. 고등학교에서. 그렇지 않나? 큰 수의 법칙에 따르면
절반은 6월 전에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그치? 의도한 게 아니라면. 네, 그런 건 존재하죠. 그 의도해서 그런 게 좀 달라질 때가 있었죠. 의도해서 달라질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녀 출생률이 좀 다릅니다. 그냥 자연 발생학적으로 남녀 출생률이 좀 달라요. 근데 그게 극단적으로 달라질 때 몇 번 있거든? 그게 내 세대야. 90년생. 90년생이 백마띠라고 여자애가 백마띠면 천성이 사납다고 낙태 죄다 했어요. 실제로 남자가 더 많습니다. 이해. 그랬던 때가 있죠.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옛날이니까. 나 어렸을 때는 실제로 그런 게 되게 많았으니까. 나 때까지만 해도. 저희도 황금 돼지띠라서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원해서 낳은 거잖아. 낳은 거잖아. 우리 때는 지운 거고. 저 느낌 좀 다르긴 하네. 응? 여자가 많아질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냥 Y 염색체가 좀 더 센가 싶긴 한데 내가 기억하기로 104대 100인가 114대 3인가 100인가 그래요. 아마 104대 100인가? 근데 이제 우리 때 110 몇인가 120 몇인가 그래. 남자 비율이. 좀 그쵸. 많이 작살낸 거죠. 그 당시. 그랬던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큰 수요법칙에 따르면 보통 선거 절반은 하겠다. 그치? 절반 좀 덜 하려나? 6월 초에 해서. 근데 그건 모르겠네. 딱 생일 6월 3일 전이면 다 투표할 수 있는 거래? 그건 몰라? 넌 할 수 있어? 너한테 뭐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치? 뭐 올 텐데? 연락받는 거 없지? 그럼 너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 공약집 같은 게 왔는데 나한테는 이 투표권 있으면 공약집 이런 거 올 거 집으로? 봤어? 좋은 투표 또 어떻게 봤어? 아 집에? 집에 온 거? 이번에도 갔을 거야. 근데 명수만큼 오는지는 모르겠다. 투표는 항상 혼자 살 때 했던 것 같아. 누구랑 살 때 투표를 해본 적이 없네. 한 개만? 네 기억상 맞겠지. 난 지금 부모님 집에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첫 투표라. 난 첫 투표 때 그 누구지? 그거 보면 안 돼. 박근혜 문재인이었는데. 그때가 그때라고. 내가 뽑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둘 중에 한 명 뽑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당시에 보통 다 둘 중에 하나 뽑았으니까. 그때 이제 투표했었지. 12년이었나? 네, 12년에. 그때 뽑았었죠. 그때 20살이었어. 아니야. 그때 그 군대 전역하고 대학교 2학년이었어. 아니네. 그 전에 한번 시장 선거인가? 군대 때 시장 선거인가 했는데 그 시장 선거 느낌이 좀 없잖아? 그치? 뭔가 좀 임팩트가 덜하다. 니네 여기 시장 누군지 알아? 아네. 시장 원래 잘 모른다. 그런데 이제 나도 시장 선거는 군대 때 했었고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친구 이름이 동근이야?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좀 약간 기억에 남지. 국회의원도 약간 느낌이 좀 덜하잖아. 국회의원. 원래 다음 거 뽑을 수 있었는데 다음 거 뽑을 수 있었는데 아 20살에 딱 뽑을 수 있었는데 얘 21살에 뽑는 거 아니었어 원래대로는? 원래 딱 21살 이제 뽑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24살? 살짝 좋겠네. 참 신기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뭐 이야기해보죠 또.
그러네. 그래서 니네 집에 보내주는구나. 투표하는 놈들이 있어서. 그래서 집에 보내주는구나. 그럼 근데 안 해도 보내줘. 그러니까 다 보내줘야지 하는 애들이 그러겠지. 다 쉬겠지. 4,500억 돈이요. 이번 투표? 아, 선거 전수조사 돈 많이 듭니다. 전수조사는 진짜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조사 하는 거예요. 알았죠? 진짜 돈 많이 들어요. 4,500억을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잖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이런 거 할 때마다 해야 되잖아. 돈 진짜 작살납니다. 되게 많이 작살납니다. 응? 아우, 지금 한창 열심히 할 때지. 아니 이게 한 개는 현수막에 걸려 당연히 차가워가지고 옆에서 하는 거야. 현수 옆에서 하는 거야. 그냥 1, 그치. 2번 이렇게. 그러네. 나도 근데 1, 2번밖에 못 들은 것 같아. 다른 번호를 들은 적이 없네. 동두천은. 동두천은 약간 버렸나? 다른 데서는? 다른 데들은? 근데 이번에 좀 급해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선거가 기본적으로 돈이, 그 나라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선거하는 사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되게 많이 들어가서 자금을 미처 모으지 못했으면, 그러면은 그런 유세를 열심히 다닐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시장 선거 하는 데만 해도 몇 억은 가뿐하게 날라간대. 그냥 홍보용으로. 아, 그 뭐지? 설문조사 하는 거 있잖아. 그것만 해도 몇백, 몇천씩 날라가. 전화 다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 것도 돈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데 투표, 선거에 나간다?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케이스. 그리고 돈이 많아도 이게 선거 몇 번 나갔다? 그러면 작살나는 케이스. 돈이 어중간하게 많지 않으면 선거 몇 번 나가면 돈 다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양반들은 선거 보전비가 있죠. 10% 넘기면 돈 나라에서 다 주는 거. 선거비 다 줍니다. 활동 유세비.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1, 2번은 어차피 10% 넘을 테니까 다른 번호들은 10%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그 당락이, 그러니까 그 운명이 결정돼요. 운명이. 그냥 돈이 없거든. 진짜요. 돈이 없어요. 그 돈이, 그래서 이제 불법 정치 자금 이런 게 계속 유혹이 이제 생기는 거지. 선거를 이기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홍보를 못 해. 조사하는 거 다 하나하나가 돈이야. 돈도 그냥 1, 2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도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이번 선거에 선거하려고 4억을 냈는데 어떻게 단일화를 할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그랬다죠. 그래. 근데 원래 기회면은 미리 이제 그걸 위해서 돈을 모아둔대. 그러다가 빵 터뜨리는데 지금처럼 갑자기 터진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문제죠. 진짜 돈이 문제예요. 선거가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나도 그렇게 잘 몰랐었는데. 자, 41번. 여기에서 16개를 뽑았대요. n이 16이라는 걸 제시한 거죠. x 바라는 놈은 그래서 뭘 따져요? 따라요. 50을 따르고 4분의 8, 즉 2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x바. 자, y라는 놈이 75,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여기서는 몇 놈 뽑는데? 25개 뽑는데 그럼 y 바라는 놈은 75는 그대로 따르되 어떻게 5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해요. x바가 53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이번 숙제 범위였잖아. 그치? 얘가 뭐 몇 개 이하일 확률 구해라. 이번 숙제 범위였죠? x바가 정규 분포요. 50, 숫자를 개떡하게 썼네요. 3 이하라는 것은 사실 g가 뭐 이하인 거야? 1.5 이하일 확률이 됩니다. 근데 그거랑 y 바가 69 이하일 확률을 구했더니 그럼 pg가 69 마이너스 75 그러면은 마이너스 6 나누기 5분의 시그마인데 그 두 개를 얘랑 얘를 더했더니 1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봐봐. 1.5 이하일 확률이랑
마이너스 뭐부터의 이하일 확률을 더했더니 1이 됐대. 무슨 말이에요? 1.5랑 더해서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5 이하여야지 얘랑 똑같으니까 1이 되겠죠. 즉 5분의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5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30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그러므로 시그마가 20이 되는 걸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문제에서 말하는 P, Y바가 71 이상의 확률은 P, G가 얼마? 71 빼기 75, 이게 시그마가 20이니까 4죠. 마이너스 1 이상의 확률이고, 마이너스 1 이상의 확률은 0.5에다가 0.3413을 더한 얘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죠. 질문 있나요? 그래서 몇 개를 뽑았으면 표준 편차가 달라진다 라는 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x라는 게 60,5의 제곱을 따르는데, 자, 문제에서 50 이하인 제품은 불량품. 그럼 불량품이라는 것은 P, X가 50 이하일 확률이고, P, G가 마이너스 2 이하일 확률이니까 0.02가 됩니다. 즉, 불량품일 확률은 0.02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1단계, 아까 했었죠. 여기까지 1단계. 그 다음에 그럼 이 X라는 놈, Y라는 놈, 불량품 개수는 2500에 대해서 50분의 1을 따르게 되니 50,7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개를 뽑는데요? 2500개를 뽑는데, 와, 씨, 많다. 2500개를 뽑는데, 그러면은 2500개에 대해서 불량품 개수 1500개. 여기까지 그럼 px반은? 다시 x바라는 놈은 뭘 따라요? 여기 x고 얘가 y인데 x바라고 써있네. x바라는 놈은 불량품 개수니까 50분의 7의 제곱, 이걸 따릅니다. 잠깐, 무게의 평균이네요. 미안합니다. 여기에서 뽑은 게 아니라 2500개는 여기서 뽑은 거예요. 지금 얘가 무게거든? 그쵸? 얘가 개수고, 문제를 살짝 오독했네요. 자, 여기까지 문자가 2개나 있어서 조심히 봅시다. x바라는 거는 무게의 평균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500개 온 거거든. 그래서 얘가 60,50분의 5의 제곱, 이거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x바가 무게의 평균이라서 얘에 대해서 시그마가 조정되는 거죠. 자, 봅시다. 기억. px바가 60 이상일 확률이라는 건 2분의 1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평균 이상인 거니까. 니은 py가 57 이상의 확률은 얘를 기준으로 표준화를 해주면 pg가 1 이상의 확률이고요. px바가 59.9 이하의 확률은 pg가 얘에 대해서 요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59.9 빼기 60 빼기 나누기 10분의 1이라서 이게 마이너스 1 이하가 됩니다. 둘의 확률은 동일하죠. 그래서 니은이 받게 돼요. 무게에서 넘어간 거예요. 문자가 다르죠. 그래서 마지막 디귿 p x가 60-k부터 60 플러스 k까지의 확률과 p x바가 60-k부터 60 플러스 k까지의 확률이 같냐? 택도 없죠. 표준 편차가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만큼 떨어져 있어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두 개가 돼요. 네. 네, 다녀오세요. 1459번 4, 5, 6, 7 이 80개, 60개, 40개, 20개 있대요. 그래서 4가 5가 6이 7이 뽑힐 확률이 총 200개죠. 200분의 80. 200분의 80이 얼마냐? 200분의 80이 얼마죠? 40으로 나누면 5분의 2. 얘는 80으로 나누면 좀 5분의 10으로 나눌까요? 10분의 4. 얘는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2x 라는 놈은 10분의 16 더하기 15 더하기 12 더하기 7이라서 19, 55가 되고요. vx는 vx 구해야 되니? 구해야 되네요. vx는 10분의 64 더하기 75 더하기 72 더하기 49 빼기 5의 제곱을 구한 거라서 139 139 139 49 188 190 261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몇 개 뽑는데? 100개 뽑는데요. 그럼 EX반은 여전히 뭐고요? VX반은 10분의 1이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게 PX바가 K 이상의 확률이 0.0228인데 0.0228은 PG가 얼마인 거예요? 2 이상인 거죠. 즉 K를 표준화했을 때 2인 겁니다. 즉 K는 5 더하기 50분의 1 50분의 시그마인데 왜 100분의 1이라 썼냐? 이거 10분의 1인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5분의 26 이렇게 됩니다. 100분의 1은 분산이죠. 시그마가 와야 되니까 10분의 1로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거랑 비슷한데 다른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단계가 하나 추가된다는 거예요. 몇 개를 뽑았다라는 멘트 때문에 정규분포가 살짝 달라지고 아주 살짝 달라지고 그거에 대해서 확률을 다시 구해주면 돼요. 근데 X바에 대한 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 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미리 이 X와 VX 정도는 구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정규 분포화 시킨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이어서 1464번. (1464번)
m,5의 제곱을 따르는데 n개를 뽑았답니다. 그럼 x바 라는 놈은 m, 루트 n분의 5의 제곱을 따르죠. 이때 x바에서 m을 뺀 게 5분의 1 이하일 확률이 0.9544래요. 0.9544가 뭐냐? 0.9544. 그 표를 보면 9544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P, G가 0과 2 사이의 확률의 2배.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G가 2 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제가 G의 절대값이 이하인 거랑 똑같아야 되나 봐. 잠깐만.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표준화하려고 어떻게 뭔 짓을 했죠?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잠깐만. 근데 이미 뭘 했어? 빼기 평균을 했죠. 그럼 나누기 시그마를 하면 뭐가 돼? 얘가 되네. 그렇잖아. 그래서 나누기 시그마만 합니다. 시그마 얼마야? 루트 n분의 5죠. 그래서 P 루트 n분의 5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라는 놈이 루트 n분의 5분의 5분의 1 그럼 25분의 루트 n 이 되는데 얘가 얼마인 거야? 얘가 2여야 되는 거야. 얘가 2인 거죠. 그러니까 루트 n이 얼마? 50인 거고요. n은 2500이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말한 x바 마이너스 m 이라는 것이 0.2, 5분의 1 이하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결국 구해야 되는 게 g라는 거죠. 표준화한 놈이잖아. 근데 표준화는 저기에서 나누기만 하면 표준화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써주고선 2랑 비교해주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형태에서 이제 떠올리는 거죠. 시간이 좀 되겠는데 그래도 x라는 놈이 50,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여기서 9개를 뽑았대요. 크기가 9다? 9개 뽑았다. 그럼 x바라는 놈은 50, 3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게 돼요. p x가 44와 56 사이의 확률은 P, G가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6, 시그마분의 6 사이의 확률인 거고 그게 문제에서 0.8이라고 했어요. 근데 0.8이라는 건 뭔지 모르네. 자, 근데 문제에서 PX바가 52 이상의 확률인데 그럼 P, G가 얼마예요? 빼기 52 나누기 하면 3분의 시그마분의 2죠. 그럼 뭐야? P, G가 시그마분의 6 이상의 확률. 그러네. 뭐가 그래? 시그마분의 6부터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6까지가 0.8이래. 그럼 그 사이드, 바깥쪽은 0.2잖아.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0.1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시그마분의 6과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6이 0.8인 거는 0.1, 0.1이잖아. 그치? 이거 물어본 거죠. 시그마분의 6 이상인 거니까. 그쵸? 그림으로 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시그마를 우리가 구하지 못했지만 형태에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냈다라고 할 수 있죠. 1474번, 아까 했던 1464번과 흡사한 주제 같아요. x라는 게 m,5의 제곱을 따르는데 여기서 n개를 뽑아서 x바라는 놈이 m, 루트 n분의 5의 제곱을 따른다고 말을 했어요. p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10분의 7 이하다. 라는 게 여기서 뭐만 해주면 루트 n분의 5로만 나눠주면 그게 뭐가 돼요? g가 되거든. 얘가 g거든. 그럼 루트 n분의 5분의 10분의 7이라서 g의 절대값이 50분의 7 루트 n 이하일 확률이 되는데 그게 0.95 이상이래요. 그럼 0.95는 뭐냐? 교재에 따르면 p g의 절대값이 1.96 이상일 확률이거든. 아, 그러면은 이 50분의 7 루트 n이라는 애가 문제에서 말한 1.96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확률보다 크려면 더 바깥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더 크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n이 50을 곱하면 100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19.6, 9.8 나누기 7, 7분의 9.8 분수가 나오는데 기분 나쁜데? 그건 안 좋은데? 100을 곱하면 196, 98이죠? 네, 그래서 14가 됩니다. 그래서 n은 얼마? 196 이상이 된다. 최소값이니까 196이겠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아까 저거는 비슷하죠? 우리가 형태적으로 g를 만들면서 문제를 접근해 줄 수 있다. 1483번 보면서 메모리 x라는 애가 30,4의 제곱을 따르는데 4개를 뽑았대요. 4개의 합이 무게가 109.76이잖아. 그치? 109.76이면 나누기 4를 했을 때 평균이 얼마인 거야? 27.44 이렇게 되죠. 이게 평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평균이 27.44 이하일 면 불량품이래요. 불량품. 근데 x바라는 놈은 30,2분의 4 2의 제곱을 따르므로 pH 계산하면 1. 자, 이건 빼기 30 하면 2.56 나누기 2는 1.28 마이너스 1.28 이하인 겁니다. 자, 교재에 따르면 마이너스 1.28 이하의 확률은 10분의 1, 0.1이 되겠고요. 이게 불량품일 확률이에요. (10분의 1이) 된 거죠. 그러므로 불량품이에요. 4개를 뽑아서 상자에 담으면 이게 불량품일 확률이 10분의 1이 된 거야. 내가 원한 건 이제 뭐야? 400개 중에 28개 이하일 확률인 거죠. 400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다루는데 그러면은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분의 9니까 6의 제곱이란 말이죠. 그럼 얘가 y라고 합시다. y가 28 이하일 확률을 뽑는 건데 그러면 g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하일 확률이고 마이너스 2 이하일 확률은 0.02가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죠. 우리가 그 4개를 뽑은 평균에 대해서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는 건 1단계까지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확률을 통해서 이항 분포로서 접근하는 게 2단계라고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나마 정규분포, 그러니까 모평균에 관한 주제 중에 어려운 유형입니다. 단계를 나누는 거죠. 모평균의 추정도 비슷한 주제라서 금방 할 거예요.